오래 씹기가 힘들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식 속도가 빠르면 질병이 밀려오고 천천히 먹을 경우 건강이 몰려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오래 씹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식을 오래 씹을 수 있냐고. 아유, 너무 어려워요. 아예 하소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현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잘 씹고 먹을 수 있는지, 생활 속 습관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젓가락과 숟가락의 사용이고, 둘째는 밥 공기를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 셋째는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밥 먹기. 그렇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고 씹는 것입니다. 이렇게 씹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물 씹거나 반찬을 씹고 있을 때 숟가락이나 젓가락 또는 이 둘 다 들고 있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들고 있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왜? 빨리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습관이 가장 큽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 그냥 굳어져서 당연히 들고 먹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음식을 좀 더 빨리 먹고 빨리 씹고 빨리 삼키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밥과 찌개, 반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는 데 있어서 반찬을 짚고 젓가락을 들고 있으면 또 다른 반찬에 손이 가고, 또는 찌개를 먹고 밥으로 손이 갑니다. 이렇게 반찬이나 밥으로 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킵니다. 결국 잘 씹을 시간도 없이 2차, 3차 음식들이 계속 입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습관은 어떤지, 함께 식사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들고도 오래 씹는 사람이나, 또는 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고도 빨리 먹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오래 씹을 수 있다면 그러면 들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고도 빨리 먹는 습관이 있다면 수저를 들고 있으면서도 빨리 먹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각 없이 먹는 것은 아닌지, 자신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큰 밥공기보다 작은 밥공기로 바꿔서 먹어라. 일반적인 크기의 밥공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작은 밥공기, 즉 반찬 그릇이라든가 작은 밥공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밥공기에는 밥이 3분의 2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밥공기에 바꾸면 3분의 2가 들어가 있는 이 밥이 이렇게 가득 차 보입니다. 그래서 큰 밥공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밥그릇을 사용하게 되면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인체도 시각적으로 밥공기의 크기보다 밥이 반만 차 있는지 가득 차 있는지 눈이 먼저 보고 뇌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이 적게 먹는다는 불안감을 줄여주면서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밥공기를 작은 것으로 대체를 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밥공기에 밥이 3분의 2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밑에 있는 깊이를 위로 올린 겁니다. 특수그릇이 팔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릇에 밥을 먹게 한 결과 밥의 양이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포만감을 느낀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래 씹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득 찬 밥공기에서 최소 20회 이상씩 씹으면서 식사를 하자. 그리고 이렇게 20회 이상 씹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30회, 40회, 50회 이상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참 간단하면서 쉽습니다. 단 욕심을 내서 빨리 똥배 탈출, 뱃살 탈출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 이렇게 절반 이상으로 줄여서 밥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은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요요 현상이라든가 식욕 촉진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격히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 3분의 2 정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루 성인이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했을 적에 400에서 600칼로리 정도를 줄이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한 달 동안 실천하게 되면 약 1.5에서 2.5kg이 쫙쫙 줄어드는 것,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젓가락으로만 식사하는 것입니다. 젓가락을 사용하게 되면 숟가락으로 밥이나 또는 찌개를 한번 뜰 때보다 최소 2번, 3번을 더 떠야 합니다. 그러므로 밥이 입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그만큼 지연됩니다. 또 밥을 천천히 먹을 수 있어서
전체적인 비만뿐만 아니라 뱃살 탈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41년간 허리 28을 유지를 하고 60대이면서 식스팩을 가진 저도 이렇게 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다는 것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먹어보고 하는 것보다 따로 돈도 안 들어요, 시간도 안 들어요. 그저 숟가락 대신 젓가락만 사용하는 것뿐인데 이것도 어렵습니까? 물론 이렇게 젓가락만으로 먹는다고 해서 천천히 먹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게 떠서 먹고 싶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맛없게 먹니? 어떻게 너는 음식이 맛이 없니? 왜 그렇게 먹니? 라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좋은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것만으로 오래 씹기가 된다면 며칠 만에 배부를 때까지 많이 먹으면서 오래 씹기로 바뀌고 뱃살 즉 똥배에서 점점 줄어 평범해지고 복근을 만들어가는 기초적인 과정으로 바뀌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오래 씹는 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배부르고 똥배 줄어들고 예쁜 몸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실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지키는 당신 최고! 오늘은 여기까지. 건강닥터와의 계속적인 만남을 기대합니다. I'll be back soon.